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대의 명확한 진로로 지갑을 지킨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대학교에 입학하면 중학교 때와 다른 소비 세계를 접하게 되는 건 사실이죠. 그야말로 지출의 단위가 규모가 이전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기본으로 깔고 간다는 학자금, 그리고 대출은 지쳐넣더라도요, 학원비, 교재비, 어학요양비, 연수비 등을 생각하면 시급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해당하는 돈만 쓰면 다행인데요. 그 외에도 데이트비, 그리고 문화생활비, 품위유지비 등 얼마나 많은 항목이 돈이 들어있는지 일일이 나열을 하자면 끝도 없는 게 돈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지금 달리 열린 지갑이라고 하는데요. 의자에 앉아서 문제집만 파고 고등학생들이 벗어나 이제 막 자유를 누리기 시작한 청춘들이 자신을 꾸미고 진짜 연애를 하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을 무조건 나무라고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를 매달 용돈을 받는다고 해도 생각 없이 돈을 쓴다면 정말 옛날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라고 하죠. 그런 실감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이 학생 식당이나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값도 싸고 진짜 밥값도 정도 나가는 커피는 거의 매일 사 먹는다고 하는데요. 물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신상 의류 가방, 신발, 엑스레이를 바꿔야 한다는 명목으로 이렇다 할 고민 없이 지갑을 열고, 그리고 새로 나온 화장품도 꼭 써봐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여학생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물론 에어스타일이랑 비해 비싼 미용실도 드나들기도 하고요. 새로 나온 영화나 유명한 뮤지컬 공연도 빠짐없이 관람을 하면서 친구들이 다 가지고 다니는 제점당 전자기까지도 빠뜨리면 서운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돈이 과연 얼마일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렇게 쏠쏠이 나가는 돈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할까요? 그러면 모르기는 몰라도 어딘간의 사회의 소학생들과 맞먹는 수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꼬박꼬박 월급을 받지는 않지만 대학생들이 이 돈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부모들한테서 나오는 거겠죠. 내가 알바를 해서 하면 어느 정도 부모의 힘든 것을 조금 도와줄 수는 있지만 알바를 안 한 상태에서 이 모든 돈이 부모들 손에서 나온다고 하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원래 사람들이 물론 잘 사는 집하고 부유한 집하고 조금 거기에 못 미치는 집도 있죠. 그러면 잘 사는 사람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버릇이 되다 보면은요, 앞으로 이제 내 집이 장장숭숭해서 계속 부유한 집으로 살 수 남아 있을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게 지금 이 현실인데요. 원래 아르바이트로 충동하는 친구들도 가장 많고, 그렇지 않고 공부를 쪼개가면서 힘들게 번 값진 돈을 1차원으로 소비를 위해 끊임없이 지갑을 연다면 나중에는 후회밖에 남지 않을까. 그리고 대학생 시절에 해봐서 알지만 모든 게 지갑을 열고 되는 것이 얼마나 흔한지, 그래서 그때 나는 졸업 후에 진로와 더불어 모은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사람이 어제는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할 시간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안타까운 일이지만 나는 다른 친구들이 못을 내느라 연애를 하는데요. 나는 돈 쓸 때가 이렇게 진짜 품위 유지를 못했지만 꿈을 위해 달리는 상황이 나의 지갑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면에 부모들 주는 돈은 진짜 아끼고 알바를 해서 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그런 대학생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지갑을 열 때는 항상 생각을 하고 지갑을 여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내가 아르바이트를 공부를 하는 시간에 알바를 해서 한다는 것도 물론 쉽지는 않지요.
그리고 부모들한테 매달 대학교를 다니면서 매달 엄마한테 돈을 타서 쓰면서 지갑을 마음대로 열고 쓸 때 안 쓸 때를 가리지 못하고 한다면 부모들도 역시 힘든 일이에요. 부모들도 남이 밑에서 일해야 되고 남이 밑에서 진짜 12시간을 꼬박 서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온 돈이에요. 번 돈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돈을 지갑을 어떻게 여는가에 따라서 부모들도 덜 힘들고 또 쓰는 사람도 지갑을 열어야 될 때는 열어야 되고 열지 말아야 될 때는 열지 말아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진짜 내가 모으는 돈이 이게 어떤 데 쓰일지 그리고 어떤 데 내가 써야 될지 이걸 잘 구분을 못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특별한 이후 실천에 의미가 있었고 이런 의미가 부여가 나를 더 많이 움직이게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은 내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과 많이 다르고 또 이미 졸업한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자신과 상관없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당신이 몇 살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고 무엇을 원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물정 모르는 20대 초반의 여여 대학생들도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이보다 능력도 뛰어나고 세상사도 더 잘 아는 직장인 여성들이라면 분명 더 큰 가능성을 갖고 있음을 두말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돈을 아끼는 게 어렵고 지갑을 단속하는 데 힘들다면 여러분들도 재테크의 확실한 목표 설정부터 반드시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갑에 어떤 때 열어야 되고 어떤 때 닫아야 되고 이런 걸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선 통장부터 개설해서 재테크를 내가 엄마가 이번 달에 얼마를 100만원 줬다면 50만원을 재테크에 통장에 넣고 재테크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도 아들이 지금 18살짜리가 있어요. 지금 고등학교 올라갈 때가 됐고요. 우리 아들도 이제 나도 통장 개설을 해서 이제 거기다 이제 생활비를 주고 그 생활비를 어떻게 아껴야 쓰고 또 그 돈을 어떤 때 써야 되는지 이거를 잘 알고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돈이라는 게 참 관리도 힘들고 쓰기는 바빠요. 하지만 벌기는 힘들다는 것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고요. 내가 부모들이 악착스럽게 벌어서 12시간을 꼬박 써서 준 돈인데 그걸 아무데나 망탕 돈을 허비하지 말고요. 여러분들도 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희망이 있다면 꼭 재테크를 해보시는 것을 원하그만큼 제가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이는 20대지만 20대면은요 옛날에는 결혼식을 해서 그럴 때예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20대도 대학에 다니고 30대도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도 많은데요. 첫째 부모를 생각한다면 마음대로 돈을 쓰는 것도 좀 자제를 하시고 그리고 쓰는 것만큼 내가 재테크를 한번 해보는 거를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이 시간까지만 하고요. 안녕.